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14시간 완성 컴만 2급 실기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 작업 중 매크로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매크로를 봐주시면 되고요. 예제는 기타 작업의 매크로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는 항상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5점, 5점 해서 10점이 되시는 겁니다. 자, 매크로는 조금 이따 한번 풀어보고요. 먼저 기초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 점수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시는 건데요. 합계를 구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공 1, 2, 3의 교양 1, 2가 있죠. 자, 하시는 방법은 여기 커서를 두시고요. 홈에 가시면 이쪽에 자동합계 있습니다. 자동합계 콕 누르시면 썸이라는 함수가 나오고요. 범위가 잡혔는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계 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여기 자동 채우기 핸들점이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얇은 검은색 십자가가 되는데요. 그때 마우스를 꾹 누르시고 꾹 누르시고 아래로 내리시면 자동 채우기로 내리시면 이렇게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자동합계 그 다음에 엔터 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여기다 구할 거잖아요.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합계 콕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합계 구해지죠. 네,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사실 매크로 하실 때는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동으로 구하시는 방법.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여기서 자동합계 콕 누르셔서 자동으로 구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다 보면 수동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시는 방법은 여기 셀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수식 입력줄 여기 올라가신 다음에 모든 수식이 처음은 는으로 시작합니다. 는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마우스 찍으시고 키보드에서 더하기 찍고 더하기 찍고 더하기 찍고 더하기 찍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키보드의 오른쪽 숫자 키패드에 보시면 더하기 빼기 별표 슬러시 있죠. 그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합계가 나오고요. 수식 입력줄을 찍어 보시면 친절하게 이렇게 색상별로 더해진 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로 내리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수식 입력지로 올라가셔서 는 하신 다음에 선택하고 더하기, 선택하고 더하기, 선택하고 더하기, 선택하고 더하기, 선택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더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로 내리시면 요거는 수동으로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택을 하시고 수식 입력줄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는 하신 다음에 내가 선택하고 더하기, 선택하고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 이게 영역이 켜져서 영역이 셀보다 커져서 바로 옆에 있는 걸 못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위나 아래를 찍고 이렇게 하시는 좀 불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긴 식을 하실 때는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선택하시고 위로 올라가셔서 는 하신 다음에 선택하고 더하기, 더하기,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 치시고 이렇게 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수동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하는 방법은 범위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자동합계 콕 누르시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를 아셔야지 매크로 하실 때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매크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i4부터 i16 영역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할 거예요. i4부터 i16이니까 여기죠. 여기에다가 합계를 할 겁니다. 합계는 요거를 다 더한 거를 합계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어진 함수는 sum 함수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단추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 개발 도구 탭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 이게 단추입니다. 참고로 요거 하나뿐이 안 나옵니다. 요거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그릴 거예요. 어디다 그릴 거냐면 D19에서 E20, D19에서 E20, 여기다가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글씨로 합계라고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했을 때 합계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 된다. 이게 문제예요. 좀 어려우시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매크로 하는 순서는 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니까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추나 도형을 그릴 범위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D19에서 E20이니까 D19에서 E20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도형을 그릴 때 어디다 그릴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먼저 이렇게 여기다 그릴 거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개발 도구의 삽입의 단추, 양식 컨트롤의 단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실 때 왼손으로 Alt키를 누르셔야 돼요. Alt키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시면 딱 크게 맞춰 들어가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누르시면 매크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매크로 이름 쓰셔야 되는데요. 매크로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합계. 그럼 여기다가 합계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록,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참고로 매크로는 어떤 기능이냐면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을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화 시키는 게 매크로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으시죠? 영상 찍으실 때 카메라도 시작 버튼 누르시고 영상을 찍으시고 스탑 버튼 누르면 그 시작과 스탑 사이의 영상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매크로도 지금 현재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카메라에서 시작 버튼이 눌러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그게 반복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저 여기다가 합계로 구할 거니까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저희 홈에 가셔서 여기서 자동 합계 쿵 누르시면 돼요. 그럼 합계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지를 하셔야 되는데 중지는 어디서 하시는 거냐면 여기 아래 준비 밑에 보시면 여기 단추가 있어요. 이 단추가 중지하는 단추입니다. 그러면 콩 누르시면 끝나신 거예요. 자, 그러시면 확인하시는 방법은 요거를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요. 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합계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되신 거예요. 콩 눌렀을 때. 자, 그러면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요 단추 텍스트를 합계로 바꾸래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텍스트 편집하시고요. 요거 지우시고 합계 이렇게까지 하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자, 바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A3부터 I3부터 I3은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연한 녹색을 하는 매크로를 하실 거고,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고요. 요거는 삽입의 일러스트 도형으로 그릴 거고,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둥근 모서리 이거로 하실 겁니다. 어디다 하실 거냐면 G19에서 H20, G19에서 H20이면 여기다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그릴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여기 도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형이니까 여기에서 모서리가 둥근 거는 요거예요. 요거 사각형 요거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딱 들어가는데요. 단추나 도형의 차이점은 단추는 놓는 순간 매크로 지정이 되고 도형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여기 매크로 지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쓰시는데 매크로 이름 채우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요. 기록 확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록 확인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여기 있는 요 준비라는 요 버튼이 스탑 버튼으로 바뀔 겁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자, 이제 녹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연한 녹색으로 채우기 하라 그랬으니까 페인트 통에 가셔서 연한 녹색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그럼 밑에 내려가서 중지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확인하시는 방법은 아까처럼 얘를 이렇게 해서 딜리트 누르셔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우시면 안 돼요. 글씨가 없어진 게 아니고 색상만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상을 다른 색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녹색이 되면 맞는 겁니다. 자, 그럼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텍스트 편집하신 다음에 요 안에 텍스트는 채우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채우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엔터 치시면 안 되고요. 마우스로 딴 데 찍으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5부터 G15, 여기죠. G5부터 G15, 여기에다가 평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 매크로를 실행하는 겁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고요. 주어진 함수는 에버리지로 하실 거고 양식 컨트롤의 단추로 하실 거고 어디다가 I5부터 J6, I5부터 J6이면 여기다가 그릴 겁니다. 그 다음 그 안에 글씨는 평균이라고 할 거고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개발 도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개발 도구에 보시면 여기 양식 컨트롤의 단추가 있는데 이 개발 도구 탭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서 연습하실 때 없으시면
여기 빠른 실행 도구를 누르시면, 도구 모음을 누르시면, 여기 기타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셔서, 여기에서 위쪽,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개발 도구가 이렇게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I5부터 J6이니까 I5부터 J6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 범위를 안 잡으시면 어디다 그릴지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개발 도구에 단추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실행이 되죠. 자, 요거는 열려있는 통합 문서라서 이렇게 되시는데 네, 요거를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저희가 시트 같이 하시는 거니까 요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 이름은 뭐죠? 평균입니다. 평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록 확인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이 됐죠? 여기다 평균 구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자동합계 옆에 보시면 이거 화살표 있어요. 여기에서 평균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버리지로 이렇게 평균이 구해집니다. 자, 근데 끝난 게 아니고 소점 한 자리 하라 그랬으니까 범위 잡은 상태에서 저희 셋섯이 이 작업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 가셔서 소점 한 자리 콕 누르셔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밑에 가서 중지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확인하시는 방법은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 눌렀을 때 생기면 되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텍스트 편집 이 안에 글씨는 평균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딴 데 찍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B4부터 G4, B4부터 G4. 여기에다가 강조색 2를 하는, 셀 스타일 강조색 2를 하는 매크로를 하시는 겁니다. 매크로 이름 스타일, 그 다음에 도형의 타원으로 그릴 거고, I9에서 J10, I9에서 J10이니까 여기다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스타일은, 그 다음에 텍스트는 스타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삽입에 가셔서 도형의 타원은 요겁니다. 요거 기본 도형의 타원을 선택하시고요. Alt 누르고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도형은 매크로 지정. 자, 여기에서 매크로 이름은 스타일이죠. 네, 그러면 스타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록 확인입니다. B4부터 G4니까 B4부터 G4까지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의 강조색이니까 스타일의 강조색 2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색상 넣으시고 더 이상 없죠.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중지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우시면 안 되죠. 요거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색상을 다른 걸로 해보시고 자, 눌렀을 때 들어가면 맞습니다. 자, 오른쪽 누르셔서 이제 텍스트 편집 가신 다음에 여기 안에 글씨는 스타일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매크로 끝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순서를 보시면 이건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먼저 단추나 도형이 들어갈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추나 도형을 Alt를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대각선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단추는 매크로 지정이 바로 되고요. 도형은 안 되기 때문에 우클릭 하셔가지고 여기서 매크로 지정을 하셔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 창이 열리면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돼요. 합계나 평균, 수식이나 쇠서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서 중지, 이쪽 하단에서 중지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추나 도형에 가셔서 우클릭 하셔서 텍스트 편집 이렇게 하셔가지고 텍스트 편집 하셔서 안에 글씨 바꾸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I5부터 I17, 5부터 17이니까 여기네요. 네, 여기에다가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매크로 이름은 실수령액입니다. 근데 계산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렇게 더하시고 나중에 세금을 빼라. 여기 3개 더하고 나중에 세금을 빼는 이렇게 수동으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도형에 배지로 그릴 거고 어디다 그릴 거냐면 K5부터 L7, K5부터 L7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글씨는 실수령액이라고 쓰고 이 실수령액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 됩니다. 자, 범위 잡아 주시고요. 도형으로 하실 거니까 기본 도형의 배지,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이게 배지예요. 네, 여기 배지 선택하시고요. Alt 누르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뭐죠? 실수령액. 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록 확인.
자, 그 다음에 시작됐습니다. 여기 선택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올라가셔서 는 하신 다음에 기본급, 직급수당, 기본급 더하기, 직급수당 더하기, 가족수당. 그 다음에 빼기 세금이죠. 그러니까 빼기 하시고 세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요. 엔터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 여기 아래에서 중지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네, 진행이 됐죠? 딜리트 누르고 눌렀을 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가겠습니다. 25부터 I17까지, 25부터 I17까지 여기에다가 쉼표 스타일을 하는 매크로래요. 쉼표 스타일은 요거죠. 네, 요거 하셔서 천 단위 컴마를 하겠다. 매크로 이름은 쉼표. 얘는 단추로 그릴 거고, 그 다음에 K10부터 L12입니다. K10부터 A12니까 여기다 그리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글씨는 쉼표입니다. 요거 잊어먹지 않게 하셔야겠죠? 텍스트 편집하신 다음에 요거 뭐죠? 실수령에게.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부터 12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단출하실 거니까 개발 도구에 여기 그 다음에 Alt 누르고 그려주세요. 자, 매크로 이름은 쉼표입니다. 네, 이렇게 써주시고 기록 확인. 자,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홈에 가셔서 쉼표 스타일. 네, 됐죠? 자, 밑에 내려가서 중지 누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을 지우시면 안 되죠. 요거를 여기에서 일반, 특정 서식이 없는 일반으로 바꿔서 원상태로 하시고요. 눌렀을 때, 네, 잘 들어가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클릭 하셔서 텍스트 편집에 가셔서 여기에서 쉼표죠. 네, 쉼표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딴 데 찍으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랑 수동으로 계산하는 거랑 어렵지 않으시죠?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홈에서 자동합계 누르시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하실 때는 선택하시고 여기서 는 하신 다음에 선택하고 찍고 더하기 찍고 더하기 찍고 더하기 찍고 뭐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G4부터 G13, G4부터 G13이니까 여기에다가 평균을 구할 겁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 계산이고요. 에버리지 함수 쓰실 거고 단추하실 거고요. B15에서 C16, B15에서 C16은 여기다가 그릴 겁니다. 그 안에 글씨는 연평균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입력했을 때 단추를 클릭했을 때 평균 계산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평균 계산과 여기 텍스트 글씨가 틀리죠. 평균 계산, 여기 연평균 이게 틀리죠. 저희가 여태까지 한 거는 여기가 평균이면 여기도 평균, 여기도 평균이고 여기가 스타일이면 다 스타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는 평균 계산, 여기는 연평균 이렇게 틀립니다. 가끔 틀려요. 가끔 틀리기 때문에 거의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여기도 평균 계산이니까 이것도 평균 계산이겠지.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실수하지 마시고요. 글씨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B15부터 C16이니까 B15부터 C16까지 네, 여기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단추니까요. 개발 도구에 여기 가셔서 단추 Alt 누르고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평균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확인하시면 되고요.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구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아까 하신 것처럼 홈에 가셔서 자동합계 옆에서 평균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됐죠? 그럼 밑에 가서 중지 이렇게 하시면 끝나십니다. 네, 잘 됐죠? 딜리트 누르시면 끝납니다. 우클릭 하셔서 텍스트 편집하시고요. 이 안에다가 연평균 네, 이렇게 쓰시고 딴 데 찍으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거 하겠습니다. A3부터 G3, A3부터 G3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셀 스타일의 제목 2를 하래요. 셀 스타일의 제목 2니까 요거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다 그릴 거냐면 15부터 F16, 25부터 F16이니까 여기다 그릴 겁니다. 매크로 이름은 제목,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그릴 거고 그 안에 글씨도 제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범위 잡아주시고요.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직사각형은 요겁니다. 요거 선택하시고요.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매크로 지정,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확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3부터 G3이니까 A3부터 G3 이렇게 선택하시고 셀 스타일에 가셔서 제목이니까요. 여기에서 제목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됐죠? 그럼 밑에 가서 중지 누르시면 됩니다. 네, 잘 됐습니다. 자, 우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하시고요. 이 안에 글씨는 제목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텍스트를 제목으로 하라. 자, 여기까지 가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여기 문제에 틀린 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고쳐 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형의 기본 도형의 직사각형이 아니고요. 네, 도형에 보시면 기본 도형의 직사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의 직사각형입니다. 이거는 제가 교재 변경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의가 끝나기 전에 매크로를 지우는 거, 잘못됐을 때 지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 보기에 가시면, 여기 보기에 가시면 맨 끝에 매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보기에 가시면 이렇게 저희가 했던 것들이 보이는데요. 마지막 거를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평균이죠. 평균 계산. 그러니까 평균 계산 선택하시고 여기서 삭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혹시나 잘못하셨으면 삭제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추도 없애셔야 돼요.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추를 클릭하시면 이게 매크로 지웠으니까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단추를 클릭하시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그냥 잘라내기해서 없애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찍으시면 이렇게 매크로 실행이 안 되고 바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하셔서 잘라내기해서 버리세요. 네, 이렇게 버리시면 되고요. 요게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시면 요것도 원상태로 하셔야 돼요. 원상태로. 여기 가셔서 스타일에 가셔서 스타일도 표준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테두리도 원래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테두리도 주시고 그 다음에 보기에 매크로에 가셔서 여기가 제목이죠. 네, 그러시면 제목 선택하시고 삭제. 그 다음에 이 도형도 이렇게 해서 잘라내기 또는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하셔서 지우셔야 됩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할 때 유리컵에다가 우유를 따르는 거를 녹화한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NG가 나면 다시 우유를 원상태로 붓고 우유컵도 다 닦아 놓으셔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매크로 하시다가 실수를 하시면 원상태로 없는 상태로 다시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웬만하면 실수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여기 실수령액이든 여기 색상을 하신 다음에 밑에 가서 중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중지를 하시기 전에 이름을 먼저, 텍스트를 먼저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실 경우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실수령액을 구하고 실수령이라고 글씨를 쓰고 중지를 하시면 요거 글씨 쓰는 것까지 다 비주얼 베이직의 프로그램화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수령액만 구하고 바로 밑에 가서 중지하시고 글씨는 나중에 중지하고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매크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매크로는 순서대로만 잘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실수 없이 하시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문의사항은 항상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